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현재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며 중국의 최대 도시가 사실상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시에 전면 봉쇄령을 내린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전시 전면 봉쇄령에 이어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의 최대 경제 도시에 대한 전면 봉쇄령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며 또다시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하이 봉쇄령을 중국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중국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월이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결정하는 날인데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질 경우 몇 년 전부터 세 번째 연임에 의문을 표하던 장저민 전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세력인 상하이방, 공청단, 태자당 중 반시진핑 파벌들이 반드시 이것으로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이죠. 정보 통제를 바탕으로 겉으로 코로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던 중국 정부도 만약 코로나 중증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 자원이 미어터질 경우 통제에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기존에 스스로 중국 백신은 세계 최고라고 치켜세웠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백신과 같은 다른 대안을 선택할 명목도 셀프로 없애버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잡음 없이 깔끔하게 세 번째 연임을 이어나가기 위해 봉쇄령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현재 코로나 규모를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한편 이런 배경으로 봉쇄되어 버린 상하이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도시가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상하이시 시민들은 봉쇄가 끝날 때까지 주택에 격리되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자유에 대한 갈망을 조절하세요. 창문을 열거나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라고 통제하거나 스피커가 부착된 4발 달린 로봇이 상하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집에 머물라는 방송을 하고 있죠. 또한 사실상 일부 필수 인력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집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상하이시 대중교통은 모두 운행이 중단되었고 음식조차도 제대로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대규모 봉쇄 소식에 상하이시 마트 전역에서 공황 구매가 발생하고 채소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식량 배급도 상당히 부실해 초기에는 역시 중국인들이다 싶을 정도로 시민들이 마트로 쳐들어가 물품들을 마구잡이로 약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물며 최근에는 아예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주민들끼리 물물 교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코카콜라는 어떠한 물건이랑도 교환이 가능하고 담배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편에 계란은 돈이랑도 교환이 가능할 정도라고 하죠. 또한 휴지의 수요도 상당하지만 돈처럼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가 사실상 원시시대로 회귀한 것처럼 돌아가다 보니 각종 상상하지 못할 일들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격리로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 및 생필품이 부족해 집에서 한 끼만 먹으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밖을 나가지 못해 집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물며 역시는 역시다라는 말이 나오게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도 식량을 배급받으며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이기적인 주민들이 서로 경쟁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외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밖으로 나가자 이웃 주민이 신고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하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도시 봉쇄를 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격리시설도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돼지우리와 같은 격리시설에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죠. 거기다가 격리시설로 옮겨진 주인에 홀로 남겨진 웰시코기 반려견을 함부로 대하는 방역요원까지 정말 이게 21세기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들 본인들 스스로가 선택한 정부고 그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정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봉쇄령 속에서 질서 없이 자신만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상하이가 인구만 2,600만에 경제적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발달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중국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하이는 중국에서 베이징, 산둥성과 더불어 우리 국민이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가장 많이 체류하는 곳 중 하나이죠. 주상하이 총영사관과 상하이 교민단체에 따르면 기업인, 자영업자, 주재원 등을 합쳐 현재 약 3만 5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상하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봉쇄령 속에서 음식도 구하기 힘든 와중에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중국인들을 이웃으로 둔 한국인들이 받을 피해는 상당할 테죠. 그래서 우리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이 상하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교민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전례가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임시 통행증을 내주지 않으려는 상하이시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차량 2대와 인원 4명에 한해 제한적으로 생활물자 운송용 통행증을 발급받은 것이죠.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 상하이시가 특정국을 상대로 생활물자 공급난 해소를 위한 통행증을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상하이시 한국총영사관의 주도하에 통행증을 발급받은 상하이시 교민단체 한국상해와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은 해당 단체의 대표까지 직접 운전과 배달 업무를 진행하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긴급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지만 교민의 사무실은 물론 모든 한국 기업의 사무실과 창고가 봉쇄된 탓에 물품을 쌓아두고 분류할 공간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총영사관이 직접 자진의 배송 거점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종 지원 물품이 우선 총영사관에 집결된 뒤 여기서 교민에게 전달될 물품 꾸러미를 정리하게 된 것이죠. 하물며 인원 및 이동 제한으로 물품 정리 인원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외교관 등 총영사관의 인력 모두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하이 총영사관에서는 비상 출근을 허가받은 인원은 모두 7명인데 이들 모두가 교민들을 위한 긴급물품 지원에 투입되어 노력했죠. 이런 노력과 더불어 우리 한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빙그레, 풀무원, 대상, CJ 등 현지에 진출해 있는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교민 긴급 지원에 써달라며 앞다퉈 물건을 보냈죠. 기업이 보낸 물품들만 교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우유, 김치, 즉석밥, 밀키트, 김, 의류 등 수십 종에 달했고 이들 모두가 총영사관 물품보관소에 차곡차곡 쌓이고 분류되어 교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풀무원의 경우 상하이 한국 교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직접 한화로 3,800만 원치에 달하는 두부 3만 모를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홍첼루와 구베이 등 8개 아파트 모든 주민의 가구당 4모씩 총 3만 모를 무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날 두부를 전달받은 교민 중 한 분은 전날 중국 정부 구호품으로 받은 제품이 유통기한 등 품질론란에 휩싸이며 착잡했는데 구하기 힘든 한국 두부를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저녁 식사가 상당히 행복할 것 같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풀무원은 두부 기부 이전에도 식료품 수급이 어려운 교민들에게 1,900만 원 상당의 삼계탕 밀키트 2,400개를 기부하기도 했죠. 이를 전달받은 교민들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봉쇄된 상하이에서 고립된 한국 교민들에게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상하이 교민들도 무작정 도움만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쇄로 인한 격리 중에 힘들 법도 한데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교민들과 유학생을 도와달라며 모금운동까지 진행하고 있죠. 현재 모금운동에 동참한 인원만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중국인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신보다 더욱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들, 정말 비교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